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언택트 선교의 결실이 선교 현장에도 무척 고무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선교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전도 사역을 통해 중동권 국가에서 146명의 회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된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길 기도합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두 분입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또 사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거는 그 다음 해를 또 계획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뭐 선교단체나 기관들을 보면은 또 계획 내용에 우리가 작년에 또 예기치 못한 또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또 이런 비슷한 이슈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계획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한국 위기관리재단에서 모임을 했는데 네. 여러 교단 선교부나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제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한 그런 대비를 했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런 사태가 진행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과 어떤 이제 조직적인 대응, 위기관리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지에서도 사실 이런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일단은 선교지가 불확실한 건 맞지만 이렇게 코로나라는 큰일을 겪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세대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한창 이제 내년 기획 중이기 때문에 네. 아마 더 세세하게 심각하게 또 확실하게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모두들 당황하고 또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또 거꾸로 위기는 기회다 이런 또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음에는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기자님. 저 사진이 이제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네. 이제 어떤 사진이죠? 대한제국 여권, 아. 대한제국 여권인데 네. 그 가로가 32cm, 네. 세로가 29cm. 실제 크기가? 실제 크기가 네.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 노트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의 여권을 발행하게 된 것이 1902년도에 네. 하와이에 이제 사탕수수 이민 비자 노동하러 가기 위해서 필요해가지고 네. 급하게 이제 저 비자를 발급했죠. 그 전까지 이제 이민을 위해서. 저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그 당시에 그 발급하는 담당하는 관청인 수민원 총재 민영환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네. 이제 서명 날인이 찍힌 그런 여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국 교회의 선교사 이 파송은 아니었지만 네. 또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이분들이 이렇게 한인 교회의 구루터기가 됐던 그렇죠. 그런 역사를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민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차로 갔을 때가 102명인데 102명 중에서 50명이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당시에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의 구심점 역할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렇죠. 하면서 이제 3년, 4년, 5년 그 3년에 걸쳐서 하와이에 이민 간 사람이 이제 6,447명이라고 6,747명이라고 하거든요. 6,477명. 6,747명. 아, 747명.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갔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여건들이 너무나 힘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주일날은 쉬었다고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곳에 가서 주일날 모여서 335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발전돼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노동자들을 그 하와이 농장주들이 노동자들을 요청한 배경에 또 선교사가 있었나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알렌 선교사가 고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잠시 귀국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곳에서 이제 하와이 사탕수수 경작자 협회
관계자를 만난 거죠. 근데 이제 네. 사탕수수가 한 보통 2m에서 6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건데 사실 옛날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들을 붙잡아다 하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나중에는 일본인, 중국인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뭐 폭동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국 사람을 순종적인 한국 사람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간 역할을 알렌 선교사가 이제 하게 된 거죠. 또 어떻게 예. 보면 우리나라 이민 역사의 시작에 또 배경에 또 선교사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도 알 수 있는 시점이었네요. 그렇게 좀 이민 간 한인 1세대들이 뭐 하와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쿠바, 멕시코로도 이주하게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는 1902년부터 5년까지 걸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700명 가량이 갔고 네. 그러면서 이제 1905년에는 이제 멕시코 쪽에 멕시코 가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네. 또 광고가 나가지고 이때는 1905년에 한꺼번에 1,033명 한 번에 이제 간 거죠. 갔는데 사실은 이제 가서 그 애니깽이라고 네. 애니깽이라고 그래서 네. 그 멕시코의 어떤 그 선인장 같은 그런 용설란과 뭐 식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캐가지고 거기서 이제 섬유의 그 재료를 추출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곳에 가서 하는데 뭐 여기서는 4년 동안 계약을 맺고 갔는데 이제 노예나 다름없이 생활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물건을 사면 그걸 이제 빚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노동을 해야지 빚을 갚고 그래서 네. 이제 부채 노예 거의 뭐 노예 같은 생활을 이제 한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1909년이 됐잖아요. 네. 1909년이 됐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 고국으로 네. 돌아가야지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쿠바의 다른 곳에 또 그 이제 애니깽 농장으로 가거나 멕시코로 그다음에 다시 이제 쿠바 같은 나라로 가거나 돌아갈 이런 수밖에 와중에서도 이제 1908년에 이제 교회가 네.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 자금도 모으고. 사실 이민을 간다는 거는 가족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그렇죠. 뜻이기도 한데 워낙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고 어떻게 보면 이민 1세대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부문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최초의 여권 사진을 한번 봤고요. 우리 네. 김혜영 선교사님 오늘 어떤 사진 가져오셨나요?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네. 오는 12월까지 기이하고 놀라운 사람 그래서 이제 게일 선교사 기획전을 오. 개최하고 40년간 이제 헌신했던 네. 캐나다 출신 선교사님의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게일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신구약 성경도 번역하시고 뭐 네. 추명전이나 구음론 같은 거 영역하시고 뭐 엄청난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데 저분도 한국에 이제 오셨을 때가 26세라고 하고 와, 그 젊은 당시에 나이에. 이제 구한 말에 저희 한국에 왔던 분들이 다 이제 젊을 때 이제 헌신했던 것들이라고 보면은 좀 젊었을 때 청년 때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20살 넘은 이렇게 청년 선교사들의 헌신이 우리 한국 교회가 튼튼히 쓸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도 알지 못했던 이런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또 바다를 건너왔던 네.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파송한 우리 청년 선교사들이 어딘가에서 그렇죠. 그렇게 또 믿음의 그루터기가 돼서 일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궁금한 게 왜 기이하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기이하다라는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왜 나하고 상관도 없는 그것도 먼 나라에 알 수도 없는 곳 더군다나 불분명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생사를 알 수도 없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기이한 인물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 게리 선교사님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 그래서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다.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믿음의 씨앗을 처음 뿌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뭉클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씨앗을 이어받아서 귀하게 또 키우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또 뭉클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한국기독교 역사
역사 박물관에서 전시된다고 하니까요. 나들이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지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가 있는 이곳은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제1 침례교회 다이치 밥테스토 교회에서 한 500~600m 떨어진 곳으로서 다자이후라는 옛날 큰 관청이 있었던 역사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한일 고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곳에서 다이치 밥테스토 교회 제1 침례교회로 가서 그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소개하자면 이 교회는 1964년 동경올림픽이 시작될 때, 올해도 동경올림픽이 시작됐지만 1964년 동경올림픽이 시작할 때 2명의 미국 선교사 두 가족이 오셔서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한 분은 베니 마크라는 미국 선교사였고, 또 하나는 한국계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김갑수 선교사님 가족, 이 두 가족이 같이 와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에 대하여 많이 마음들이 열려 있어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가 아주 재밌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1976년에는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교회 조직적으로 자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계 목사님이 담임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김갑수 선교사님이 이 교회의 담임으로 시작했고, 이 교회를 또 다시 새로운 건물로, 지금의 건물을 그 당시에 이렇게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보육원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1996년부터 서울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그대로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또 다른 성도에게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영어 교실과 또 피아노 교실을 하면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강습을 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왕같이 만든 이 전도지는 맨 위에가 십자가 모양인데요, 검은 부분이 죄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노란 부분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 그리고 그 밑에는 용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장을 의미하는 그림을 넣고, 맨 가운데는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QR코드를 이어서 누구든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 QR코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명함 크기의 자그마한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전달하기도 하는 전도지입니다. 이번 후쿠오카에 있는 제1 침례교회를 취재하면서 이 교회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일본 국내 전도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선교팀들과 같이 하던 선교 활동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와 선교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주의 복음 사명을 같이 힘을 모을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회복되고 이전처럼 더 활발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이 교회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를 잊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현지에서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교회를 직접 만나보니까 그 감동이 또 남다른데요. 황석천 선교사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신 제1침례교회 설립의 주역이 우리나라 선교사님이었다는 게 좀 감동이었는데요. 제1침례교회는 그야말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히 제자 훈련에 열심인 교회로 보이는데요. 보통 일본 교회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코로나 전에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한국 교회와도 활발하게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모든 게 좀 힘든 상황이시잖아요. 향후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선교가 모두 멈춘 선교지 상황이지만 그곳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기도로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겠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신앙의 성숙이 더해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본의 황석천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 사역의 위대함은 그 첫 시작이 한 사람에서부터였다는 겁니다. 은혜에 감동한 한 사람의 헌신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심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짐바브웨에서 사역 중인 김정득 선교사인데요. 잠시 고국을 방문한 김정득 선교사를 우리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정득 선교사입니다. 한국 CCC에서 2018년 9월달
이제 파송됐고요. 이제 만 3년 돼서 지금 안식년으로 잠시 들어왔습니다. 아, 의상을 짐바브웨 의상으로 또 준비해서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들어오신 거네요. 아, 짐바브웨에서 선교하시는 모습들. 선교를 주면서 부끄러워서 이 일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오늘 메시지 하는 거 작업했을 거요.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미국에 가서 또 저희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작업들 같이 겸사겸사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셨는데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네요. 들어오셔서도. 카페에 오셨는데요. 네, 여기도 분위기가 좀 왠지 네, 그러게요. 용감한 강사님이 저한테 와서 한번 메시지 한번 전해달라고 성교지 소식도 그렇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유익하는 말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했고요. 준비를 하다가 물론 성교지 소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젊은 사람들이 인생 한 번만큼 인생인데 그죠? 실패하지 않고 먼 길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에 이 친구들에게 진짜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계속 사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상과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기다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공감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전도하는데 자기의 시간 어떤 중심을 들이면은 나중에 60이 되고 80이 되고 하늘날 가는 그 순간에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또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그 일에 좀 집중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메시지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표정이 진짜 밝으시네요. 네. 네. 이번에도 뭔가 화상을 연결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현지에 연결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건가요? 코로나 갑자기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나가게 되고 그것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이상 넘어가 가니까 거기다 대면도 못 하고 전도도 못 하니까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CCC에서 이렇게 줌으로라도 기도회도 하고 또 퀴티 모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감사한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팬데믹을 마치게 하시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복음은 계속 흘러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내실 것이라고 믿고요. 대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자, 여기는 저희가 잘 아는 대학로인 것 같은데요. 노를 만나러 오셨겠죠. 전도하러 전도 오셨네요. 그러게요. 김정도 진짜 쉬지 않으시네요.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교회 꼭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각각 교회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각각 교회 가십시오. 요즘 저렇게 사역하기 참 쉽지 않으신데. 네, 훌륭하시네요.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생각 들면 그때 기도하시라고 알겠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각각 교회 나가십시오. 죄송합니다. 확신 있는 음성으로 좀 네. 들으시니까. 저는 CCC 간사하기 전에 군대에서 예수님 만나서
말씀드렸던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음. 그 하나만 보고 그냥 무작정 나왔어요. 무작정. 예, 말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나가다 보니까 진짜 감사하게 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나오고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서 그런 말해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예. 근데 한 3년을 그렇게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것 같아요. 예. 한 2시간씩 3시간 하면은 힘도 들고 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그런 3년의 어떤 매일같이 도망전도 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외국인을 만나도 미국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전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예, 대신에 기도해야 되죠, 그죠? 예, 내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기쁨을 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천직이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건강만 주시면은 하늘나라 그날까지 전도하고 싶어요. 70대서 80대서. 야. 70대서도 80대서도 전도하고 싶으시다고.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네. 지금 3년 전에 여기 이제 떠날 때는 겨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왔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렇게 온통 초록색으로 덮여 있어서 진짜 뭐랄까 마음이 좀 부근하고 예, 한번 가보자 이거. 예. 오랜만에 방문하시니까 네, 또 네.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진짜 미끄러워요. 아, 부암동. 네. 부암동에 있는 네, 네. CGC 간에. 네. 저게 오르막길이 저렇죠. 네. 저 일부러 저렇게 오르막길에다가 CG를 두셨을까요? 어떤 훈련의 마음으로 오르시라고? 됐나 보다. 계단으로 올라가시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힘든 일도 많고 또 기쁠 때도 많다고 하셨는데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를 또 내가 믿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정말 보는 내내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사실 안식년으로 5개월 정도 들어오신 건데도 저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 보면 그게 선교사들의 삶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지금 영상 보면서 좀 고정관념이 좀 바뀌는데요. 네. 보통 선교사님들 안식년으로 돌아오시면은 병원 문제, 그쵸. 집안 문제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방문해서 그렇죠. 설교하고, 보고하고. 또 후원 교회들 또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네. 또 선교단체 출신이라서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사역 계속 하시고 또 노방전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천상 선교사님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게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한국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말씀도 전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지금 짐바브웨에서 3년 정도 활동하다 오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의 기독교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몸소 체험하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거기는 이제 종교성이 너무나 다양하고 토착화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 다 신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은 정말 귀중한 일이고 네. 그래서 우리 김정득 선교사님께서 정말 그 일을 하실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네. 행복하고 또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쉬는 순간에도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 믿으세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족속으로 또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이렇게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도전이 되는데요. 더 많은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들이 또다시 제자를 삼는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머시십 권현순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지구촌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여러 모양으로 좀 돕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머시십 같은 경우는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을 좀 돕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먼저 한국 머시십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멀시십은 1997년에 한국에 세워졌고요. 네. 멀시십 전체를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멀시십은 40년 사역 역사가 있습니다. 네. 197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설립자 던 스티븐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계기는 이제 몇 가지, 한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 10대들하고 같이 바하마스 섬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한 것을 보고 네. 청년들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중에 한 청년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약에 큰 배와 의료진이 있고 그리고 구호품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있다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하나가 계기가 되어서 그 기도가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네. 또 하나는 던 스티븐스가 이제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심한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시작을 했고 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셔서 이제 그 선박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mercy하고 ships라는 네. 단어가 나온 것처럼 긍휼의 배, 병원선입니다. 네. 그래서 커다란 병원선에 수술실과 입원실, 뭐 임상병리실 모든 것들 하나의 병동이죠. 갖추고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에 가서 네. 그 나라에서 그 의료 환경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수술할 수 없는 사람들을 네. 그런 질병들 장애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프리카의 이제 현지 의료 전문가들에게 네. 더 나은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전문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통해서 그 나라가 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바디메어 눈도 뜨게 하시고 혈병 앓는 여인도 낫게 하시고 네. 또 여러 가지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들 낫게 하시고 네.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전 문 앞에 있던 사람 평생을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고 새 삶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네. 그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사역의 사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한국 머시십이 97년부터 네, 시작이 시작이 되었고요. 되게 됐고요.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어떻게 보면 배 안에 뭐 다양한 또 수술실도 있고 입원실도 있고 또 교육도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배 안이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마을처럼 구성이 되어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네. 들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어떤 활동을 그 안에서 하시는지 좀 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설명해 저희 주신다면. 네. 배가 그냥 같이 사는 공동체예요. 글로벌 네. 공동체. 50개국 이상에서 네. 지원해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네. 같이 타고 살고 있어요. 400여 명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병원선이니까 당연히 의료진들이 의사, 간호사, 음상병리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타고 있고요. 한 네. 50% 정도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항해나 이런 항해에 필요하신 엔지니어들, 갖가지 엔지니어들, 뭐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목공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그 분야에 계신 분들 계시고,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다이닝룸에서 다른 사람을 그야말로 섬기는 사람들, 네. 또 요리사도 요리하고, 필요하고, 헤어 네.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시설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우체국이나 은행이라든가 모든 것들, 네. 또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되게 이제 장기로 일하시는 분들이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과정, 정규 과정도 있고요. 네. 물론 병동이 따로 있어 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술실이 5개, 그에 뭐 87개 현재 있는 배는 네. 그 입원 병상이 있고 네. 다양한 시설들이 그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은 네네. 마을이라고 했는데 거의 작은 네, 나라와 공동체예요. 그렇죠. 같다는 그런 네네. 생각이 드네요. 400명이나 되니까. 네. 네, 400명 이상이 항상 살고 있고 환자가 오면 더 많이. 그렇죠. 예, 예. 환자와 환자의 간병하는 가족까지 온 100여 명이 또 같이 플러스해서. 그렇군요. 배 크기도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보통 한번 배가 띄워지면 어느 정도나 사역을 하시나요? 한 국가에 가서 10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10개월을 머무르고 그곳에서 10개월 동안에 배 안에선 수술이 진행되고요. 네. 또 배 밖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현지 의료인들 다양한 분야 뭐 마취과라든가 일반 외과라든가 뭐 아주 다양한 분야의 그 의료 전문인들을 그 분야별로 네. 저희가 그 역량을 키워주는 훈련을 해요. 네. 그리고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아프리카의 의사분들 같이 멘토링으로 같이 참여해서 수술을 하기도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자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그 다음 세대까지 그분들이 또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시십이 찾아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와의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네. 저희가 갈 때는 그냥 저희가 뭐 임의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1년 전에 저희가 방문할 국가하고 프로토콜을 맺어서 그리고 국가가 초청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의 그 보건성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하게 되고요. 네네. 다른 NGO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배가 머시십이 한 척은 아닐 것 같고 여러 척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대 정도가 있는지 또 새로 배를 만들기도 네네. 하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사실 40년 동안에 지나간 배는 한 4척이에요. 네. 처음 만들어진 배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라는 뜻을 가진 배인데 네.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고 중고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척은 이미 다 은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 멀시라는 배가 있어요. 17,000톤이 조금 안 되는 그 배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에 그때 지금까지는 중고 배를 갖다가 네. 여객선을 개조를 해서 병원으로 만들었는데 네. 처음으로 새 배를 건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37,000톤이에요. 먼저 배가 17,000톤이 조금 안 됐다면 37,000톤인데 그래서 이 안에 더 많은 시설들을 갖추고 병동을 갖추고 더 많은 의사분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막 항해를 해서
벨기에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 네. 전에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이제 안에 시설들을 설비를 하고 네. 준비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 멀시하고 또 새로 만든 선박의 병원선 이름은 글로벌 멀시입니다. 글로벌 멀시. 네, 네. 그래서 그 두 척이 이제 같이 아프리카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치유하고 또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삶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세상에 기쁜 일. 이렇게 듣는데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작년 올해 계속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 멀시십 사역에도 좀 제약이 많이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어떠셨나요? 저희도 세네갈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6월 초면 거기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와서 근처 다른 그 테네리페라는 곳에서 선박 정비를 하고 다시 이제 2달 후에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마무리까지 못하고 조금 일찍 종료를 했죠. 그때 막 그 팬데믹으로 모든 나라들이 닫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일하는 사람도 오기도 힘들고 또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환자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요. 안전.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으면 그렇죠.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네갈 정부하고 논의 끝에 여기서 일단 종료를 하자. 그리고 내년에 들어와서 나머지 약속된 그 수술 환자들을 수술을 해주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지연이 됐죠.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들은 말 중에 되게 좋은 말이 있어요. 네. 어부가 바다에 못 나갈 때는 네. 어망을 손본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바다에 못 나가지만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처음에 가장 시급한 거는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선에서 수고하는 아프리카의 그 우리 의사들 그분들에게 이제 같이 협력을 해오신 분들에게 9개 나라에 있는 분들에게 그 개인자 보호 장비를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갈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서 의료 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e-learning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또 마취과라든가 뭐 다양한 분야를 또 하고 또 하나는 더 의미 있는 것은 기니에 있는 유일한 치과 대학이 있어요. 기니 네. 가말 대학에 네. 치과 대학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설이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대학의 한 곳을 수리 보수를 해주고 거기에 실습실을 만들어서 치과대 학생들이 이제 치과를 쭉 실습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그 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다른 큰 NGO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저희가 의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협력해서 네. 일하고 하면서 또 그동안에 또 이제 일하던 배를 다시 한 번 더 정비도 하고 네, 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손봐야 될 어망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잘 네네네. 보시면서 네. 그동안 또 하실 수 있는 사역들을 충실히 네, 해오고 그렇습니다. 계셨던 거네요. 아프리카 얘기를 하셨는데 아프리카 좀 지금까지 어떤 곳들을 주로 섬기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섬긴 나라들은 서부 아프리카가 가장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사하라 이남 나라들이 대부분 좀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네. 그 UN 인덱스에도 보면은 인간개발 지수에 보면 가장 하위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뭐 시에라리온이라든가 뭐 이렇게 쭉 지금 뭐 라이베리아라든가 네. 해서 한 16개 나라가 하고 그다음에 그 콩고에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마다가스카르에도 하고 동쪽은 저희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네. 주로 서부의 나라들을 중점적으로 일을 해서 아마 한 곳에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연속해서 들어가는 나라도 있고요. 그렇게 쭉 일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현재는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심지어는 네. 우주도 간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머시십은 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배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뭐 장점이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뭐 지금 정말 비행기로 가고 단기 선교팀이 가고 그러는데 무슨 배야 그러실 텐데 배로 가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50%가 해변에서 한 160km 안에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굉장히 땅도 크지만 네. 그 병원 시설이 잘 제대로 되어 있는 데 가려면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 먼 곳에 외딴 곳에 있는 분들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일단 교통비조차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와도 많은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같은 그런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네. 저희가 하는 수술들이 어떤 것이냐면 되게 그 나라에서 좀 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수술들이에요. 네. 아이들의 다리 기형이라든가 아니면 화상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달라붙어서 몸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종양이 이제 계속 커져가지고 엄청난 종양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그래서 생활이 힘들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 누공, 질로 이렇게 새어나오는 그 산후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질병도 질병이지만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되죠. 네. 우리나라도 사실 어떤 장애나 이런 질병에 대한 편견이 그래도 많이 없어진 네. 것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아직도 심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병원을 설립을 곳곳마다 하면 좋은데 아프리카에 이렇게 설립할 수 있는 한도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거니와 네. 또 의료진도 그렇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쉽지 않은데 네, 네. 저희 배 안에는 수술실이 5개가 되어 있고 입원실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병원이 있어도 갑자기 전기 공급이 뭐 원활하지 못하다든가 수술을 하는데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배는 그런 것들은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의료진들도 전 세계에서 그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신 전문의들이 와서 수술을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 그리고 저렴한 수술을 그분들은 무료로 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장점이죠. 그리고 의사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데 모든 장비를 짊어지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오시면 바로 수술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죠. 그래서 배를 사용합니다. 네. 네.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자원봉사자, 의료진들, 네. 전문가들이 그 현지에 아주 열악한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배 안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수술들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사람은 기술을 쓰지만 거기에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실 텐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우리가 1년에 한 2,000명 안팎으로 수술을 합니다. 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그쵸. 그런 수술을 받고 치유를 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렇죠. 그런 중에도 더 심한 사람들 스토리는 제가 정말 다 스토리마다 다 있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다리 기형을 참 많이 수술을 하는데 네. 이 아이는 더 특별했어요. 몸이 완전 이렇게 기역자로 꺾였어요. 무릎서부터 이게 머리면 이렇게 꺾였다고 할까요? 네. 그 지팡이를 짚고 겨우 지탱을 하는데 네. 너무 착해서 엄마를 물기는 것도 도와드리고 근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절이 안 좋아지니까 12살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되게 마음에 가슴에 네. 와서 닿았어요. 자기는 이런 몸으로 그 어른이 되는 게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곧게 바로 설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 그리고 때때로 저희는 이제 비상이 걸리면 크루들이 자원봉사자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혈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즉시 이제 혈액도 공급해주고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누공 환자는 되게 남편들로부터 버림받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냄새 나는 여자, 더러운 여자, 사람들이 뭐 조그만 걸 뭘 팔아도 가까이 안 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질병의 치료에다가 감정적인 치료, 그래서 사회에서 정말 이제는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한 산골에서 사흘을 배 타고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와서 커다란 혹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저희가 진료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혹이어서 네. 어렵다. 근데 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들어가도 죽는데 그냥 해달라고. 근데 가족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네. 어디 갔는지.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몸이 깨끗하게 나와서 돌아간 이야기들. 네.
그런 이야기가 뭐 무수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을 다시 써주시는 건데 왜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프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게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네. 많잖아요. 그들에게 마음의 치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점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저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과 긍휼 그리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네. 저희 멀시십도 같은 일을 예수님을 본받아 일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배를 타고 일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대부분 모슬렘 국가입니다. 저희가 네. 가는 국가들이 대부분이 무슬림이나 아니면 정령 숭배가 강한 국가들인데 네. 그곳에 저희가 때로는 어찌 보면 답답하게 적극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을지 네. 모르지만 배에 오는 사람들에게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사랑으로 넘치는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의 소망은 한국 사무실로서의 소망은 한국 분들이 많이 가서 섬겼으면 좋겠다.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네. 많은 분들이 가서 저희가 짧게는 2개월, 3개월도 섬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많이 지원받아서 저희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2, 3개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해 나가는데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머시십 권현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마음 뭉클하고 또 도전이 되는 소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선교사님? 네, 저는 그 김정득 선교사님이 CCC 뒷마당에 이제 선교사님들 묘비 네. 보셨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양력에 간사로 시작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교센터에서 선교기관에서 간사로 일을 시작한 그 일로 이렇게 또 선교지에서 혹은 선교사로 살다가 네. 또 하나님께 소천하는 그 과정을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예상하거나 잘 알 수 없었던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던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인생을 네. 하나님께 던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자님 어떠셨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네. 코로나19 이후에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그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돌아올 때 뭐 사실은 어떤 선교단체는 돌아오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돌아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죠. 예, 또 비행기 편 그리고 또 와서는 숙소 그리고 할 일 이런 것들 사실 각자 도생 했었는데 네. 팀 사역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네. 예,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오늘 이렇게 또 저는 머시십에 대해서 많이 듣긴 했는데 자세히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이거 정말 대단한 팀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선교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에서 전하는 주된 메시지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아까 우리 권현순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어부가 바다에 나갈 수 없으면 어망을 손본다라는 이야기들처럼 지금 우리가 손봐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